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치과교육개발원 홍선아입니다. 자, 이번 주 드디어 파트별 삭감 사례 살펴보기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저랑 급여 틀니 그리고 급여 임플란트와 관련돼서 삭감 어떤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실 텐데요. 사실 급여 틀니가 완전 틀니가 2012년도부터 보험이 된 걸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부분 틀니가 2013년도, 그리고 급여 임플란트가 2014년도에 75세 이상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세월이 이제 흘러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청구상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구 자체는 상당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각 단계별로 맞추어서 청구만 하면 되니까 완전 틀니 5단계, 부분 틀니 6단계, 그리고 임플란트는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큰 핵심에다가 어떤 경우는 비급여인지 어떤 경우는 급여인지 이런 부분들만 잘 피해 나가신다면 사실 틀니 임플란트의 삭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닌데요. 그래도 우리가 놓치고 어떤 부분이 삭감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틀니 관련된 삭감 사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시죠. 자, 전악이 아니죠. 상악 전체의 치식이 지금 클릭이 되어 있고 조직 조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조직면 개조 중에서 조직 조정이라고 하는 거, 티슈 컨디셔닝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케이스 지금 진찰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틀니 임플란트라고 설정돼 있고 진찰료는 0원입니다. 네, 유상 유지 관리는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틀니 1단계에서 5단계 또는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고 유상 유지 관리 시에 진찰료 산정할 수 없고 대신에 무상 유지 관리 시에는 진찰료만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진찰료 없이 조직 조정 상악 전체에 한 것 청구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조직 조정이 삭감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혹시 공단에는 하악을 등록하고 실제 청구를 상악으로 한 건 아닌가? 청구 부위가 잘못됐나를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조직 조정을 유상 유지관리에 등록을 하지 않고 청구만 했구나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경우라면 삭감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구할 때 부위를 상하를 잘못 적용한다든지 또는 등록하지 않고 청구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등록하지 않고 청구해서 삭감당하는 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청구를 바로 심사평가원에 송신하지 않고 보내기 전에 청구 전 사전 점검이라고 하는 거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사전 점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이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냥 심사평가원에 해당 월이 끝나면 바로 쏘아버리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등록하지 않은 경우들의 삭감 사례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전 점검만 먼저 하셨다면 어떤 것들이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삭감당하겠구나라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 청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전 점검은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사전 점검을 먼저 해서 보냈더니 세상에나 이렇게 많은 환자들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진료비 청구 사전 점검, 청구 오류 사전 점검을 클릭하게 되면 우와, 치석 제거 등록하지 않은 분,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틀니 유지 관리 등록하지 않아서 지금 삭감이 되겠다라고 사전 점검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환자들만 얼른 찾아서 들어가서 빨리 재빠르게 등록 처리 완료하시고 그리고 송신하세요. 그러면 전혀 삭감당할 일이 없습니다. 자, 만약에 미등록으로 삭감이 됐다.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쏘는 바람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삭감이 됐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이것은 얼른 등록하셔서 재심 청구하셔야죠. 진료하신 거라면 심사 다시 부탁드립니다라는 재심사 조정 청구하셔야 되는데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 점검이라고 하는 것을 꼭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삭감 사례는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단에 등록을 할 당시에는 상악은 금속상 완전 틀니로 하악은 레진상 완전 틀니로 하겠다라고 잘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청구가 이루어지는 청구 프로그램에는 상악의 금속상이 아닌 레진상 완전 틀니를 클릭하고 하악은 레진상이 아닌 금속상 완전 틀니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단 등록 내용과 청구한 내용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삭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위를 다시 취소 처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위의 레진상 완전 틀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취소 처리하고 그리고 다시 올바르게 등록하신 다음에 또 재심 조정 청구를 하는 그런 번거로운 일들을 또 하셔야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하시면 해당 부위에 등록된 게 없다 이런 것도 뜨니까요. 미리미리 잘 사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단 등록할 때 첨상 직접법 한다라고 등록하셔 놓고 청구는 간접법을 누르는 이런 경우도 간접법이 훨씬 더 비싸니까 당연히 등록되지 않은 간접법에 대해서 삭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재심사 조정 청구를 해서 받아오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인데요. 혹시 청구를 언제 심사평가원에 보내시나요? 만약에 오늘 6월 30일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6월 달 것을 6월 30일 저녁에 퇴근하시면서 바로 송신하시죠. 그런 선생님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일부 있으실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7월 초에 보냅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는 한 달 뒤인 7월 말쯤 돼야 6월 거 마무리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치과마다 사정들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워낙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원장님들께서 청구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독촉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달 것을 6월 말일 날 저녁에 퇴근하시면서 그냥 바로 쏘아버리고 퇴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삭감이 되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등록을 했습니다. 연일의 스케일링도 틀니 유지관리도 6월 30일 날 했었던 환자들에 대해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거니 하고 쏘았지만 공단에 등록하고 심사평가원에서 이 심사하는 이 프로그램과의 매칭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당일에 바로 이렇게 월 말일에 쏘아버리면 하루 정도의 시간 텀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것처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7월 1일 날 출근하셔서 6월 달 것을 송신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루 늦게 한다고 해서 돈이 1년, 2년 뒤에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6월 30일 저녁에 보내나 7월 1일 날 보내나 입금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달 것을 그달 말일 날 쏘다가 괜히 삭감당한 일이 없으시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급여 임플란트 관련 삭감 사례입니다. 급여 임플란트 관련해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자, 4월 4일 날 16번 보험 임플란트 1단계 진행했고요. 4월 18일 날 보험 임플란트 2단계 진행했습니다. 자, 오스템 거 심었고요. 그런데 5월 24일 날 오셨네요. 4월 18일 날 2단계 청구가 끝난 상태에서 5월 24일 날 오셔서 심어놨던 임플란트 괜찮나? 그리고 다른 치아 부위들은 어떤가 싶어서 파노라마를 하나 찍습니다. 자, 이 파노라마 인정이 될까요? 되지 않죠. 심사평가원에서 이날 촬영한 파노라마는 16번 임플란트 한 치아의 골 유착 상태를 경과를 관찰하고자 찍은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임플란트 과정 중에 촬영하게 된 방사선은 보험 임플란트에 포함되어서 별도로 산정할 수가 없다라는 기준으로 파노라마를 삭감시키게 될 것입니다. 다른 부위에 치근단을 찍으셨다면 그것은 인정이 되는데요. 이 파노라마는 임플란트 치식도 같이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 중에 파노라마는 청구할 수가 없음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삭감 사례입니다. 파노라마 가격이 12,000원 정도 하는데요. 12,000원 삭감당했고 그 삭감의 사유는 방사선 촬영료가 조정되었는데 보철 치료인 보험 임플란트 1단계에 다 포함된 거라 삭감시켰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삭감 사례는 47번 치아입니다. 자, 입력된 내용은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을 하셨네요. 그리고 하악에 하치조신경 전달마취 3종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처치순번 1번에는 안 보이지만 파노라마를 찍었었고요. 처치순번 2번에 임플란트 제거 복잡을 청구한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삭감당할까요? 임플란트 제거 복잡. 삭감당할 케이스가 맞을까요? 자, 임플란트 제거 복잡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제거하는 것이 복잡이죠?
네, 동료도는 없는데 흔들리진 않는데 픽스처가 파절됐거나 신경을 누르고 있거나 또는 주위 염증이 심해서 골유착은 성공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제거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리무버 키트나 트래핀 벌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것을 임플란트 제거 복잡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제거 복잡을 하면서 버가 청구가 들어가지 않았죠. 이렇게 되면 복잡 안 했구나, 단순 제거했구나 라고 하면서 복잡 제거를 단순 제거로 조정당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심사 결과 통보서를 보시면 단가 8,600원으로 하나 인정되었고 삭감된 금액이 61,210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심사 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이 임플란트 제거 간단으로 조정되었어 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왜 복잡을 했는데 간단으로 조정되었다? 버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임플란트 제거 복잡의 수가가 69,810원이고요. 간단한 수가는 8,600원입니다. 차액 뺀 만큼 61,210원만 가져가고 간단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 원장님은 실제로 복잡한 제거를 한 게 맞았어요. 제가 벌을 누락한 거지 원장님은 제거 복잡을 하셨고 되게 힘든 제거였다는 것을 저희가 확실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큰 금액이 조정된 것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때는 삭감된 금액만큼 61,210원은 재심사 조정 청구하셔서 복잡이 맞아요. 그리고 벌을 청구를 애초에 안 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벌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를 하셔서 이 부분을 다 살림을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재심을 하실 때 복잡을 했다라는 증거를 뭔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때는 방사선을 같이 보내셔서 유착의 성공에 있는 뼈가 다 녹아있지 않은 뼈 상태는 괜찮으나 뭔가 픽스처 주변으로 또는 픽스처의 문제, 신경의 문제로 제거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사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는 앞으로는 임플란트 제거 복잡, 요즘에 자율점검에서 임플란트 제거 복잡이 지금 상반기에 심사평가원에서 각 치과로 많이 뿌려진 걸로 압니다. 많은 치과들이 상반기에 고생을 좀 하셨는데요. 임플란트 제거 복잡을 하실 때는 리무버 키트를 사용하고 있는 어떤 상차림의 그런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트래핀 벌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모습들의 구강 포토들을 좀 같이 찍어 놓는 것이 추후를 위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같이 더불어 해봅니다. 자, 임플란트 삭감 관련 세 번째 사례입니다. 자, 이번에는 46번 치아에 임플란트 홀 충전을 했다라고 내역 설명을 적었습니다. 네, 46번 임플란트 치아로 치식 설정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임플란트 홀 충전까지 내역 설명도 좋으나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즉일 충전 처치로 청구를 하시면 안 되죠. 홀 충전은 충전으로 청구하셔야 됩니다. 임플란트 치식에 즉일 충전 처치가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홀 충전은 충전으로 넣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삭감을 당했어요. 3천 얼마인데 6천 얼마 깎았어 라는 심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심사 조정 내역에서는 즉일 충전 처치 조정했습니다. 나사 삽입구 재충전, 홀 충전은 와동형 성료 충전료가 나와야 됩니다. 즉 충전을 하셔야지 즉처했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즉일 충전 처치료는 일치당 9,560원이고요. 와동형 성료, 충전에서 인정되는 그 와동형 성료는 3,020원입니다. 그래서 즉일 충전 처치료를 청구했더니 3,02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차에 6천 얼마를 삭감당하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재심사 조정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청구를 잘 못한 것이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청구하는 것이 맞는가? 네, 46번 치아에 임플란트 홀 충전이요라고 해서 충전 버튼을 눌러서 와동형 성료와 충전료 재료대 그리고 충전물 연막까지 이렇게 넣는 것. 자, 이렇게 입력하면 청구를 잘 한 것일까요?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진 않을까요? 46번 치아 임플란트 치식으로 표시하셔서 지하의 충전으로 입력하시는 것. 네, 오른쪽이 맞고 왼쪽은 치식을 임플란트 치식으로 바꾸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청구하신 겁니다. 요즘 심사평가원에서는 임플란트 치아에 즉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치아는 임플란트 치식으로 반드시 설정하셔서 충전 버튼에서 임플란트 홀 충전입니다 라고 청구하시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삭감 사례입니다. 5월 26일 날 틀니 임플란트라고 진찰료 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틀니 임플란트에서 보니까 부분 틀니 3단계 금속 구조물 시적과 그다음 부분 틀니 4단계인 악강관계 체득이 같은 5월 26일 날 3단계와 4단계가 동시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틀니 같은 경우에 같은 날 진행한 2단계를 동시에 청구할 수가 있나요? 자, 그러면 오른쪽은 틀니 임플란트 역시 진찰료 없음으로 해서 보험 임플란트 1단계와 2단계가 같은 5월 26일 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은 틀니 2단계고요. 오른쪽은 임플란트 2단계를 같은 날 청구했습니다. 틀니는 2단계를 동시에 진행했다면 동시 청구가 가능하지만 임플란트는 절대로 같은 날 2단계를 청구할 수가 없죠. 네, 1단계는 진단 및 치료 계획이고 2단계는 픽스처 식립입니다. 픽스처 식립한 날 2단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는 종료 시점, 즉 스티치아웃 하는 날 청구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첫날 진단 내려서 바로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1단계만 넣으시고 2단계는 추후 실밥 푸는 날 2단계를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보험 임플란트는 하루에 2단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째 사례는요. 5월 10일 날 46번 보험 임플란트 1단계 진행했습니다. 5월 24일 날 수술하네요. 보험 임플란트 식립하는 날이 5월 24일이었습니다. 1차 오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오셔가지고 수술했던 부위 드레싱 하셨습니다. 자, 이날 수술 후 처치 간단 청구가 가능한가요? 보험 임플란트 2단계 식립 단계에는 드레싱, 스티치아웃 전 과정을 모두 합쳐서 2단계라고 하는 비용을 주었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하고 다음 날 드레싱했다고 해서 수술 후 처치를 별도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5월 31일 날 스티치아웃을 하는 날 예를 들어 2단계를 청구한다 라고 하면 지금 청구상에서의 잘못은 5월 25일 날 후처치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들어갔다라는 것이 삭감의 사례가 되겠네요. 자, 6번째 사례입니다. 네, 보험 임플란트 1단계 했고요. 2단계까지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오셔서 약 처방을 더 요구하십니다. 2단계가 청구 끝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처방전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어서 간단한 드레싱과 약 처방전을 드리게 됐을 때 이때 우리는 진찰료를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6월 27일 날 진찰료를 산정할 수가 있을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재진으로 적용해서 재진료 1,270원에 대한 본인 부담금 1,500원을 환자에게 받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진찰료 없음이라고 하는 틀니 임플란트로 표현해서 진찰료 0원으로 만들고 추가 처방전만 보험으로 드리는 게 맞을까요? 답은 아래쪽에 있는 대로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임플란트 진행 과정 속에 추가로 처방이 나가거나 해당되는 임플란트 치아에 관련된 뭔가를 더 하셔 오셨을 때 중간에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1, 2, 3단계만 청구가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진찰료, 수술 후 처치 모두 다 중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7번째 사례는요. 14번과 16번에 보험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6월 8일 날 3단계 마무리가 돼서 3단계 청구가 됐어요. 보철 세팅하는 날 14번과 16번에 보험 임플란트 3단계를 입력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철이 들어갔냐면요. 14번, 15번, 16번 브릿지로 해서 PFM 브릿지가 환자분에게 보철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15번 인공치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크라운 비용을 별도로 수납을 했었습니다. 자, 그랬던 환자가 7월 19일 날 다시 오셔가지고 브릿지 세팅한 부위가 좀 불편하다라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15, 16, 17번에 교합 조정을 해줬다라고 지금 청구를 했습니다. 재진으로 수정까지는 잘하셨네요. 세팅하고 나서 3단계 이후에 그와 연관된 진료로 보아 재진으로 설정까지는 잘 하셨는데 교합 조정술이 지금 청구가 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니죠. 아닌 이유는 어떻게 되죠? 네, 14번, 16번 3단계 임플란트가 청구가 되고 나서 3개월 동안은 해당 부위는
사후 유지관리 기간으로 해서 진찰료만 받고 어떤 수리 부분에 대해서 또는 AS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찰료만 받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14번, 16번에 이루어진 교합 조정은 사후 관리 기간에 지금 진행된 거라 교합 조정술이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5번 치하에 대해서는 교합 조정을 인정해 줄 수도 있고 삭감을 시킬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심사 결과 통보서를 보니까 교합 조정술 하나, 즉 15번 인공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14번, 16번 보험 임플란트 치아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사후 관리이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한 교합 조정은 조정한 것을, 삭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역 설명에 교합 조정술 조정되었습니다. 치과 임플란트 보철 수복 후 사후 점검 기간에는 3개월 이내 동안 어쨌든 청구가 안 됩니다. 다른 관련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 진행했기 때문에 청구하면 되겠지라는 쉬운 생각으로 하셨겠지만 3개월 이내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삭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보험 틀리 그리고 보험 임플란트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지금 놓치고 삭감당하고 있는지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4주간 진행되었던 저의 강연은 이번 과정은 마치고요. 또 다른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